ISA 중개형 계좌 활용 꿀팁 모음 두 번째, 손익통산에 대해서. 이 손익통산은 비과세나 절세보다 잘만 이용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특히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꼭 집중하시고 이득 보시길. 먼저 현재 대한민국 세금 체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을 매도 시에 0.3% 증권거래세 내고 있고, 배당 소득세 15.4%,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는 15.4%, 해외 주식은 22%, 그리고 펀드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개별 금융 상품마다 세금액도 모두 다르고, 이게 가장 고약한 게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총 합이 마이너스 900만 원으로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이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번 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세금 체계에서는 국세청이 와서 이 100만 원 이득 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이번 연도에 돈 번 게 없는데 세금을 두드려 맞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동일한 상품군에서도 제가 타이거 다우존스라는 ETF와 코덱스 고배당 ETF를 매수했어요. 그랬는데 100만 원 이득을 보고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을 봤다.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은 고려해주지 않은 채 또 세금을 원천 징수해가 버립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의 세금 체계의 경우는 개별적인 금융 상품 분야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통합해서 손익 통산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100만 원 이득을 보더라도 한쪽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이 나서 손익 통산이 마이너스 900만 원이라면 세금을 하나도 걷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전 인류적인 세금의 대전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금융 선진국의 경우에는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게, 소득이 있는 곳은 귀신같이 국세청이 찾아서 세금을 걷어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 아니 오히려 손실이 있어서 세금을 걷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어버리는 우리나라 현재 과세 체계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도 그렇고 급격하게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SA 중개형 계좌에서는 이 불합리한 대한민국 세금 체계와는 다르게 손익 통산을 적용시켜줬다 라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할 때 15.4%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9.9%의 저율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9.9% 과세도 여러 종목이 있을 때 100만 원이 있고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이 있을 때 그냥 일반 계좌였다면은 이 100만 원만 보고 15.4%를 부과했겠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마이너스 900만 원을 따져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게다가 단순히 국내 상장 해외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조합, 같은 종류의 손익 통산만 따져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이득을 보고 있고 국내 주식, 그러니까 약간은 결이 다른 상품인 순수하게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국내 주식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도 이 결이 다른 상품 역시 ISA 계좌 내에서는 손익 통산을 따져서 세금을 매겨준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득만 보면, 우리가 모든 계좌가 다 플러스이면은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안 보고 하겠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손실을 제외 후 과세한다, 즉 손익 통산을 적용해준다라는 측면에서 ISA 계좌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큰 투자자의 경우는 200만원, 400만원 이런 비과세 혜택보다 이 손익 통산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절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손익 통산 개념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고 꼭 필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난 활용 꿀팁 첫 번째 무한 과세 이연법에 이어서 또 다음 영상에서는 활용 꿀팁 모음 세 번째로 좀 투자 시 주의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 혹은 주의점, 그런 맥락으로 이거 모르고 하면은 혜택을 누락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또 이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이어보시려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김찬찬이었습니다.